여러분, 요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죠. 앞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대세 하락장 속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으니 속지 말라는 영상을 시리즈로 업로드했었는데요. 부동산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니 집값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해주신 것처럼 현재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어서 집 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에 근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장에서 90% 넘게 예측하고 있다고 하니 금리 인하는 이제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걸까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통화정책을 전환할 때, 즉 고금리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점인데요. 금융전문가 김효신 저자가 쓴 책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8번 중 7번은 미국이 지금처럼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를 낮출 때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97년에 발생한 IMF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제위기가 모두 은폐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때 왜 위험한지 가장 최근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 빗대어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2006년 6월까지 5.25%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2007년 9월 0.5%포인트 내리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 촉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08년 9월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당시 서울 집값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6개월 동안 집값이 폭락했고요.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경제위기를 피해갔기 때문에 곧바로 V자 반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서울 집값과 매우 유사한데요. 반등 후에는 약 3년의 긴 시간 동안 하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하락했을까요? 바로 금리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이 다시 빠르게 반등하자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우려되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여파로 서울 집값은 반등 후 3년 동안 다시 하락장이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V자 서울 집값 반등과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꼭 부동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2008년 금융위기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금융위기가 없더라도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다시 반등한다면 정부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변수도 생각해봐야겠죠.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거래량이 올라가는 것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장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량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지금 누가 집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물으시면 바로 담보대출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투자자들, 즉 다주택자들은 대출 없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를 활용하는데요. 현재 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실거주를 위한 실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초 7월에 적용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에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하면서 대다수의 아파트 가격이 정부 대출을 쓰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전세를 끼고 갭으로 투자하는 다주택자, 즉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실수요가 충분하다면 계속해서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실물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인구의 25%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즉 실물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건설 경기는 어떨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죠. 단순 건설만 하는 하청업체가 아닌 종합건설사도 2달 만에 7곳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즉 건설 업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인데요. 작년 말에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도를 신청하면서 PF 대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종합건설사 부도가 위험한 것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PF 리스크가 잠잠한 건 대출 만기를 연장하며 버티고 있으며 이제 곧 7조 규모의 PF 사업장이 이자를 못 내 경공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PF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추후 PF 리스크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죠. 지금 현장 분위기로 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앞으로 2-3달 정도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매도자는 대세 하락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2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현 상황에서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아무리 잘 봐줘야 50% 확률을 못 넘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현 시장은 대세 하락장에서 정부의 대출 부양책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부동산 집값 반등을 이끄는 매수자가 실수요자들이라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주택 매매는 실거주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만약 일시적 반등 후 가격이 하락한다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50% 확률에 전 재산을 베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부동산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양책이 사라졌을 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겠죠. 아무리 빨라도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투자 시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망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는 시간이었고요. 금리 인하가 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과 부동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는 부동산 하락장이 진행 중이며 일시적인 반등에 속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야 할지 아셨을 텐데요.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도 부동산 전망에 대한 질문사항을 토대로 이어서 답변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선비 부동산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